서정함의 시사 줌인, 강원정보문화진흥원, 계란사랑, 플렉스 코리아, 남성 화장품 티에소에서 제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정함의 시사 줌인, 지금 시작합니다. 시사주민 심터뷰 시간입니다. 연일 충격적인 아동학대 관련 소식이 전해지고 더불어 새로운 판결과 새로운 법도 등장하고 있는데요. 우리 사회는 그렇지만 얼마나 변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시사주민에서는 최근 전해진 아동학대 사건 진단해 보도록 하겠고요. 우리 사회에서 놓치고 있는 건 무엇인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공혜정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사실 뭐 뉴스나 이런 데서 많이 뵙다가 오늘 실제로 이렇게 뵙게 됐는데 아동학대 사건에 많은 관심을 쏟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아동학대 사건이 중대하지만 우리가 좀 더 감시의 눈으로 지켜봐야 하는 사건들 어떤 것이 있는지 좀 몇 가지 좀 전해주시겠어요? 이제 감시의 눈이라고 한다면 모든 사건을 다 감시의 눈으로 지켜봐야 되겠죠. 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제가 처음에 활동을 시작했던 2013년도보다 지금은 아무래도 이제 그 저희의 활동으로 인해서 그 형량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네네. 또 정인이 사건으로 인해서 정인이법이라고 또 아동학대 살인죄가 신설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일반 살인죄보다 형량이 굉장히 높이 올라간 것은 맞습니다.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적인 관심을 쏟는 이 사건에는 형량이 높고 그 외에 보도가 되지 않거나 국민적인 관심이 조금 시들한 사건에 대해서는 여전히 형량이 낮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또. 네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네. 이런 이제 그 국민적인 관심이 어느 한 사건에만 쏠리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관심을 나타내야 되기도 하지만 언론에서도 또 아동학대 사건이야 뭐 이런 식으로 반응하지 마시고 네. 예, 이런 사건들을 좀 많이 좀 보도를 해주셔서 국민들이 이런 아동학대 사건에 관심을 갖도록 해주시는 역할이 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또 이렇게 또 응당한 판결이 나오기 위해서는 또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네네. 그런 일들이 필요한데요. 근데 그러면 이제 네. 거기에 앞서서 또 이런 네. 판결 같은 경우를 보면은 네. 그 정말 이렇게 판사님이나 검사님에 따라서 구형량이나 선고량이 달라지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법원에서 아동학대에 대해서 좀 민감성을 좀 더 가지셨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법원 관계 되시는 네. 판사님들이나 검사님들, 변호사님들께서 아동에 대한 어떤 아동학대에 대한 민감성을 좀 가지고 일반 학대나 일반 살인과는 별개로 좀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렇죠. 좀 더 특별하게 좀 더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자, 저희가 그 보통 아동 학대라고 생각하면 폭력을 이렇게 생각하기 마련인데, 꼭 신체적인 폭력 말고도 많은 유형들이 많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아동학대란 이제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가로막는 모든 행위를 이제 포괄적으로 아동학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 중에서 이제 네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네 가지로. 예, 네. 신체 학대는 여러분 다 아시는 거고 네. 이제 정서 학대가 있고요, 성학대, 방임, 유기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네. 신체 학대나 성학대는 아마 아실 거예요. 뭐 그쵸. 굳이 설명을 안 네. 해도 어떤 부분이다라는 걸 아시는데 네. 이 정서 학대나 방임, 네, 그 유기 부분이 좀 생소합니다. 이런 네. 부분이 굉장히 좀 도외시되고 있다고나 할까요? 그런데 사실 정서학대가 인격을 말살시키는 어떤 인격 살인행위다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네. 이 정서학대를 반복적으로 상습적으로 당한 이 아동들이 커서 뭐 열등감이나 위축감, 뭐 분노, 뭐 공격성 이런 걸 나타내는 어떤 굉장히 좀 그 후유증을 많이 나타내고 있고요. 네. 특히 방임 같은 경우는 이 신체 학대에 이어서 두 번째로 사망률이 높은 사건입니다. 방임이, 네. 방임이 단지 아이를 놓고 마트에 갔다 왔다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방임으로 인한 안전사고도 많지만 네. 왜 우리 요 근래 아시다시피 대구에서 왜 3살 세 여아가 네. 뭐 방임으로 굶어서 사망했다든가 인천에 그렇죠. 있는 아이도 굶어서 사망한 네. 그런 마음 사건도 있고 네. 또 방임은 안전사고로도 이어지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좀 주의를 요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또 방임도
또 저희가 사실 잘 모르게끔 사실 신체 같은 건 바로 드러나지만 방임이나 정서적 학대는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은데 되게 교묘하게 또 이루어지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예. 이런 걸 알아채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가장 교묘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 아동 학대는 정서 학대입니다. 사실은. 네네, 네. 그리고 정서 학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사회적으로나 이 법적으로 이렇게 딱 규정이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재판부에 따라서 아동을 화장실에 뭐 방치한 것을 학대로 규정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학대로 규정하지 않는 않고 것도 있군요. 예, 네. 타임아웃이라고 생각하시는 재판부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정서 학대가 사실 겉으로 드러나는 상처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아직까지도 기준이 모호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뭔가 사회적 합의라든지 연구를 통해서 기준을 좀 마련하는 게 시급하고요. 네. 방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서는 아동 방임을 굉장히 쉽게 생각을 하고 있고 도외시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아동 방임에 대해서는 조금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아유 뭐 때리지 않으니까 뭐 신체적으로 아이가 뭐 중상해를 입지 않았으니까 뭐 엄마가 바쁘니까 부모가 바쁘니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면 이 아이들이 정말 이 귀중한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정말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군요. 사실 또 뭐 아까도 잠깐 이야기가 나왔지만 성착취, 뭐 성적 학대 이런 것도 굉장히 저는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지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런 사건들의 심각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아동 학대 통계를 보면 네. 성학대가 이제 전체 아동 학대 통계에서는 그게 많지는 않습니다. 보통 한 2%에서 3%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네. 정말 심각한 것은 이게 이 아동 같은 경우는 아동 성학대 같은 경우는 모르는 사이보다는 아는 사이에서 많이 발생을 한다는 그렇죠, 것이죠.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왜 보통 우리가 모르는 사람 따라가지 마라 뭐 이렇게 네네. 얘기를 어렸을 때 그렇게 그렇게 교육을 가르치잖아요. 네. 아니 근데 성학대 같은 경우는 아는 사람, 지인, 친인척, 뭐 이런 근친 네. 이런 데서 아동 성학대가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동들한테 좀 더 그 제대로 된 그 성교육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성교육이라기보다는 네. 이 예방 교육이 조금 필요한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러니까 손쉽게 뭐 아는 사람한테는 이렇게 마음을 열어놓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너무 세상에 뭐 모든 사람들을 의심하면 살아가기가 삭막하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세상이 너무 흉흉하니까 네. 적어도 아이가 이거는 내 몸을 터치하거나 어떻게 하는 것이 이것이 옳지 못하다는 것은 가르쳐 줄 필요가 있고 요새는 또 온라인으로 네. 하는 온라인 그 성희롱이나 성추행 뭐 그렇죠. 그것이 이제 온라인에서 발전해서 가스라이팅이 돼가지고 이제 아이가 실제로 실제적으로 만나서 예 네. 그런 어떻게 참혹한 일을 당하는 뭐 엠번방 사건도 그런 식으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아동 성학대에 대해서는 부모님들이 이 집에서 아이들이 어떤 인터넷에 검색을 하는가 접촉을 네. 하는가 네. 그런 부분들을 좀 관심 있게 좀 면밀히 봐주시고 봐야 되는군요. 예 네. 그런 부분을 예방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아동 학대를 받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보면 이제 신고를 해야 되는 게 맞고 좀 이렇게 우리도 도움을 주고 싶은데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는 좀 외국하고 좀 다르게 그냥 그 집 일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신고를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학대를 받고 있구나 이걸 알아챌 수 있는 방법 같은 것도 있을까요? 예전에는 네. 아동 학대를 훈육하고 혼동을 하셔서 신고를 하지 못하는 네,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많았어요. 네. 집에서 자녀를 때려도 뭐 버릇을 가르친다, 뭐 음. 훈계를 한다 이렇게 여겼기 때문에 안 했다면 지금은 뭐 관심이 없어서라는 생각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국민들의 인식이 많이 전환이 돼가지고 이 옆집에서 아동 학대가 발생하거나 아이 우는 소리가 들리거나 이러면 굉장히 많이 좀 반응을 하시는 편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신고를 망설이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게 아동 학대가 아니면 어떡하지? 그러면 약간 좀 곤란해질 수도 있는 예, 거죠. 예, 예. 아이가 관계가. 매일 우는데 그것이 학대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냥 네, 그 아이 그냥- 기질에 의한 것이라면 음, 어떡하지? 네. 직접 안 봤잖아요. 그렇죠. 네. 그랬을 때 아동학대 신고를 했을 때 이웃지간에 굉장히 사이가 곤란해지면 어떡하지? 네. 이런 걱정 때문에 신고를 망설이시는 경우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신고했는데 처벌을 안 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지금 아동 중상해라든지 아동 살인 같은 경우는 어차피 법원에서 판단을 하고 기소가 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지만 일반적으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아동 학대, 그러니까 매질이라든지 네. 뭐 훈육이라고 생각해서 하는 폭력, 폭언 이런 거는 사실은 부모님일 경우에 처벌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제 훈계라든지 아니면 보호 처분으로 해서 상담 교육, 그러니까 아이를 분리하지 않고 상담 교육만으로 끝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신고를 하면 뭐 하나? 음. 어차피 벌도 안 받잖아. 그럼 네. 신고한 나만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신고를 망설이는 경우도 있고, 네. 그리고 신고했다가 저 아이가 더 학대를 당하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분명 그런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중요한 것은 그래도 일단 신고를 하게 되면 그 가해자, 행위자가 경각심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착한 의심, 착한 신고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112로 네. 신고를 일단은 망설이지 말고 해주시는 게 혹시라도 모를 어떤 그렇죠. 아이에 한 대한 생명을 구할 수 끔찍한 있는, 네, 그런 예, 일이죠. 결과가 막을 수 있는 그런 음. 방법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웃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 두려워하는 것보다 혹시라도 저 아이가 내 무관심 속에서 끔찍한 결과를 맞이하면 어떻게 하나라는 그 생각을 먼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약간 의심이 되면 무조건 네, 착한 신고라고 또 네,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그런 것에 부담 없이 신고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 현재 지금 아동학대를 방지하는 이 관련법의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저희가 이제 처음 제가 이 일을 시작했을 때는 네. 법 자체가 너무 형편이 없었습니다. 네, 너무 그 당시에는 약했죠. 뭐 네. 아동복지법 하나에 아동학대 부분이 들어갔었는데 네. 지금 그게 이제 아동학대 그 처벌법이라고 해서 특례법이 생겼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동학대 살인죄도 신설이 됐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사건이 생길 때마다 법을 발의를 하고 또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세요. 그 시스템을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현실적으로 그게 우리한테 그 크게 실효성 있게 다가오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법이 잘못돼 있다, 뭐 법이 모자란다기보다는 이 법을 바탕으로 한 시스템들이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는데 이 제 역할을 왜 못하는가를 살펴보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적극성이 없거나 전문성이 없거나 네. 사명감이 없거나 이렇기 때문에 그 법이나 시스템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다라고는 그런 추측을 충분히 가능하게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의 사회가 이 아동학대에 대해서 좀 간과하고 있는 부분, 마치 못 보고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도 좀 짚어주시면 좋겠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언론 보도가 좀 자극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극적이군요. 네, 언론에서 뭐 영영 계모 사건, 네. 영영 계부 사건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네. 사실 친부모에 의해서 아이가 사망하는 경우가 거의, 그러니까 아동 학대는 한 82%가 친부모에 의해서 발생을 하고요. 네. 그 아동 살인 같은 경우도 네. 85% 이상이 친부모에 의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계부모, 양부모가 아닌 아니어도 네, 친부모에 훨씬 의한 그 사건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사실은 자극적으로 뭐 입양아, 무슨 입양아, 무슨 계부, 무슨 계모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 이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경우가 드물구나 하고 오히려 그런 오해를 오해를 심어줄 할 수 수가 있군요. 네. 있습니다. 네. 사실 그래서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가 되게 많다는 것을 좀 그 인식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네. 그 정말 좋은 마음으로 아이를 입양하거나 또 이제 그 의붓 자식들을 키우시는 많은 훌륭하신 분들이 상처를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방임 같은 경우는 이게 분명히 드러나거든요. 네. 아이가 부모 없이 돌아다닌다든지 네. 뭐 그 옷이 굉장히 위생 상태가 불량하다든가 옷이 계절에 맞지 않는다든가 뭐 우리도 뭐 원영이 같은 경우도 한겨울에 맨발에 슬리퍼만 신고 다녔다 이런 기록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런 드러나면은 그게 경찰에 신고하기가 좀
그렇다면 지자체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지자체. 지자체에 연락을 하시면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보다는 네. 조금 덜 마음이 부담스러우실 거니까 네. 그렇게 주민센터라도 얘기를 하거나 정 안 되면 저희 협회에 전화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대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또 협회 이야기를 또 해주셨는데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어떤 일을 하는 곳이고 앞으로 좀 계획은 어떤 게 있으신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이름 그대로 저희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 방지협회는 이 모든 아동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자라고 해서 네. 이제 만들어졌고요. 무슨 가해자 엄벌이라든지 뭐 법이라든지 시스템을 뭐 고쳐달라 촉구하는 활동은 아마 그 언론이나 이런 데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근데 그보다는 저희들이 더 주력하고 있는 거는 이 아동이 학대가 발생한 이후에 대책을 세우는 것보다 일어나기 전에 예방을 하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동학대 상담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올바르게 그 전달할 필요가 있어서 아동학대 예방 강사 양성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오해들을 하세요. 맨날 저희는 피켓 들고 시위를 하는 네, 단체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이번 기회에 그런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지금 현장에 와서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교육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이 잘 마련이 돼 있어요. 네, 네. 뭐 온라인으로도 지금 하시고 계시는 것 같고 네. 그러면 이런 교육이 좀 필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디? 네. 대한아동학대 방지협회 이제 홈페이지나 네. 이런 인스타라든지 SNS를 보시면 네. 그 저희가 공지를 합니다. 음. 그러면 그때 이제 신청을 하시면 돼요. 아.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1기, 2기까지는 이제 마무리가 됐고 네. 이제 3기, 4기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보통 2달 반에서 석 달 정도 교육 과정이 저희가 그러니까 뭐 몇 시간 이수를 하면은 뭐 자격증 내주고 뭐 이런 식으로가 아니라 저희가 네. 기초 심화 전문가 과정까지 꼼꼼하게 해서 완벽하게 아동 학대에 대한 올바른 예방 교육을 할 수 있는 강사를 배출하기 위해서 하고 있으니까 또 이제 아무래도 전국에 또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어쨌든 기초 과정은 대부분이 그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뭐 꼭 강사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아동 학대 방지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또 관심 있는 분들은 또 한번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우리 사이트를 또 방문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제 저희가 마무리할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대화를 좀 마무리하면서 한 곡을 좀 나누면서 인사를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곡을 좀 들으면 좋을까요? 제가 이제 아동 학대 사망 사건에서 주로 이제 재판을 가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거기서 그 아이들이 참혹한 이 죽음의 내용을 그리고 너무 어린 나이에 그 하늘로 간 그 내용들을 들으면 이렇게 떠오르는 곡이 있었습니다. 네. 항상 그 곡을 들으면서 우리 아이들한테 참 들려주고 싶은 노래다. 그리고 하늘로 간 우리 아이들이 이 노래의 가사처럼 정말 이렇게 행복하게 좀 뛰어놀고 동화같이 좀 하늘에서는 행복했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슬프지 않았으면 좋겠다. 더 이상은.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고 동화 같은 그 하늘 나라 생활을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네. 김창완 선생님의 꼬마야라는 꼬마야. 곡을 좀 추천드리고요. 네. 사실 저희가 이 곡으로 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유튜브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 들어오시면 그 꼬마야라는 노래를 이제 저희가 저작권 다 지불하고 또 허락을 받아서 영상을 만든 것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 그 이제 유족이라든지 처분권자들께서 보내주신 사진으로 이 아이들을 영원히 기억하고 가장 예쁜 모습을 기억하고 그리고 이 아동학대는 특수한 어떠한 곳에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네. 우리 일상에 이렇게 귀여운 아이들한테서 또 발생할 수 있다는 어떤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영상을 만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도 한번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꼬마야 노래 여러분도 한번 같이 들으면서 아동학대 예방에 같이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그 영상을 봤는데 네. 아이들이 이렇게 환하게 밝게 웃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좀 더 아프지만 정말 하늘에서는 정말 행복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한 번씩 봐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김창완의 꼬마야 네. 들으면서 저희는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공혜정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꼬마야